마이클 캐릭 투 맨유 Here we go. 드디어 우리가 조금 기다리고 있었던 소식이 드디어 떴는데 올 것이 왔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캐릭을 새로운 정식 감독으로 선택했다. 지난번에 한번 다른 영상으로 얘기했는데 선임 타이밍이 역시나 좀 빨라요. 원래는 이제 보드진이 시즌이 종료되고 난 후에 뭐 월드컵 감독들도 물색해보고 뭐 다른 감독 선택지들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 감독 논의를 천천히 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유지를 했었는데 근데 역시나 이 시즌이 끝나기 전에 캐릭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바로 다가오고 있는 경기가 홈 경기에서 이제 노팅엄이랑 붙잖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감독들이 시즌 마지막 홈 경기 때 마이크를 잡고 이제 팬들이나 관중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시즌은 어땠고 다음 시즌 우리의 비전을 뭐고 어떻게 할 거다. 그때 캐릭이 마이크를 잡고 자기의 이제 거취, 정식 감독 오피셜, 이거를 본인 입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노팅엄전 이후에. 상당히 기대가 된다. 자, 로마노는 어떻게 전했냐? 마이클 캐릭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으로 남을 생각이다. 정식 감독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계약 기간이에요. 아직 계약 기간은 좀 미정입니다. 캐릭은 팀에 잔류하며 며칠 내로 구단과 새로운 계약에 서명하는 것을 이미 수락했습니다. 이제 남은 관건은 계약 기간이 2028년까지 플러스 연장 옵션이 될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2029년 6월까지가 될지 지켜보는 것 뿐입니다. 캐릭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보는 우리들도 약간 의견이 갈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 플러스 1년이 될지 연장 옵션 1년이 될지 아니면은 2029년 6월까지 그냥 계약 기간 3년 이렇게 딱 박을지,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아직은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캐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게 보시는 분, 캐릭한테 힘을 많이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3년을 생각을 하실 거고, 아니면 그래도 조금 불안하다, 그동안 우리가 뭐 좀 생각했던 것들,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냥 2 플러스 1년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뭐 어떤 게 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캐릭이 남는 게 우리한테 조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지금 맨유가 원래 그 플랜, 시즌 종료 후에 감독 물색하겠다, 그때 논의하겠다, 이걸 좀 뒤집어 엎고 시즌 종료 전에 이렇게 조금 움직임을 빠르게 가져가잖아요. 한 타이밍 빠르게.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결국 이적 시장 때문이죠. 참고로 맨유는 지금 많은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카세미르 후계자, 이 3선 자리, 이게 제일 1순위고요. 뭐 풀백, 윙, 뭐 스트라이커 옵션,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뎁스가 상당히 얇고요, 팀이. 그러니까 뭐 전술적 바리에이션을 발휘하기도 어렵고, 교체 하나 하려고 하면은 벌써 간담이 서늘해지고, 이게 다 뎁스 때문인데 이 뎁스 문제는 다음 시즌에 더 심각해질 겁니다.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챔스에 나가면서 경기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뎁스 문제를 해결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번 이적 시장이 승부처다.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 거기서 이 3선 미드필더 자리, 카세미르 후계자 자리, 이 포지션을 한 명에서 2명은 영입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좋은 선수들로 채워야 돼요. 이적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된다? 임시 감독이 앉아있는 팀, 혹은 아직 정식 감독이 없이 공석으로 있는 팀, 이 팀으로는 어림도 없죠. 아니, 팀에 정식 감독이 없는데 어떻게 선수를 영입을 해요? 선수랑 딱 앉아가지고 뭐 주급도 주급이고 계약 조건도 조건이고, 우리 유럽 대항전 챔스 나가요, 이런 요소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당신이 우리 팀에 오면 어떤 역할로 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전술을 써요? 어떤 시스템이에요? 우리 팀의 비전은 뭐예요?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지 영입을 하잖아요. 특히나 좋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 그러려면 팀에 정식 감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 팀의 비전, 메인 전술 시스템, 이거가 설명될 정식 감독이 있어야지 선수를 영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뭐 이적 리스트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3선 선수들, 뭐 앤더슨, 에데르송, 발레바, 뭐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누가 됐든 간에 이들한테 어필을 하려면은 팀이 어떤 전술을 쓴다,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맨유 보드진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챔스 진출 확정. 이거 우리 다음 시즌에 승부 봐야 된다. 다음 시즌에 좋은 성적 거두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부활했다, 새로운 모습이 됐다, 이거를 어필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찬스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름 이적 시장 때 대대적인 영입을 해야 된다. 이때가 승부처다. 그거를 위해서는 정식 감독 선임을 우리 한 타이밍 빠르게 하자, 플랜을 변경을 해서. 그래서 지금 캐릭의 히어위고가 뜬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3선에 대한 보강에 맨유가 1억 5천만 파운드를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상 이거는 대놓고 우리 여름 이적 시장 때 3선 승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적 총알 전체가 1억 5천만 파운드란 얘기가 아닙니다. 삼선 보강에만 1억 5천만 파운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삼선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포지션들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감독의 전술을 되게 많이 타는 포지션입니다. 그 어떤 포지션들보다 감독의 시스템에 따라서 역할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선 미드필더가 수비에만 집중할지, 빌드업에 조금 더 치중을 둘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많이 올라갈지, 박스 타격까지 할지, 아니면 심지어 측면 지원을 가면서 수적 우위를 발생을 시킬지, 이런 것들. 즉 이번에 맨유가 영입을 해야 되는 삼선 미드필더들한테 정식 감독의 전술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신이 맨유에 오면은 약간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아래 빌드업을 조금 더 주도하는, 그거에 중점을 두는 그런 역할을 맡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마이누를 우리가 내리고 당신은 조금 더 2.5선,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후방과 앞선의 연결고리, 이런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마이누가 조금 더 아래에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 비슷한 자리까지 올라가서 때론 박스 타격까지 하는 이런 역할을 맡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요. 뭐 저는 누구를 영입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링크 뜨겠죠. 이적시장 가까워지고 하니까. 뭐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될지 다른 어떤 선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됐든 간에 이런 설명은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결정, 행보, 캐릭을 한 타이밍 빠르게 선임을 한 거, 이거는 캐릭이라서 잘했다 이게 아니라 캐릭을 선임했기 때문에 잘했다 이것보다는 빠른 행보를 보인 거, 이적시장 전에 정식 감독 세팅하고 들어가자 이 결정을 한 거, 전 이거에 대해서는 만족을 합니다.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었으면 생각해봐요. 시즌 끝나고 나서 정식 감독 찾아봐야 되지, 뭐 월드컵에서 어떤 감독이 핫한가 이거 알아보고 또 컨택해서 물어보고 혹시 의사 있으신가요? 맨유 오실래요? 만약에 까인다, 거절당한다 이러면 또 다른 옵션 알아보고 그거에 병행해서 뭐 이적시장 삼선 매물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맨유 오실래요? 그래요, 뭐 주급도 괜찮고 하니까. 근데 저 무슨 룰로 뛰어요? 근데 그거는 정식 감독 선임이 돼야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식 감독 뭐 나오면 얘기해주세요. 정식 감독 알아보려고 하니까 또 꼬여. 잘 안 돼. 정식 감독 선임 아직 안 됐는데요? 뭐예요? 안 해. 그러면서 이적시장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그러면서 좀 있으면 시즌 시작하고 프리시즌 다 끝나가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안 봐도 돼서 참 다행입니다. 예전에 뭐 시즌 끝나고 정식 감독을 물색하겠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걱정했던 건 이거였거든요. 시간은 한정적인데, 새로운 26, 27 시즌 이거 준비하는 기간은 한정적인데 정식 감독도 찾아야 돼. 삼선 매물도 찾아야 돼. 아니면 뭐 다른 포지션도 영입을 해야 돼. 이걸로 끝이 아니죠. 코치진도 영입해야 돼. 팀 코치진도 꾸려야 되니까. 이거를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을까? 맨유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걱정이. 근데 어쨌든 지금 정식 감독이라는 제일 중요한 단추를 끼웠으니까 이게 참 다행이다. 시간을 많이 아꼈다. 물론 캐릭이라서 좋다, 캐릭 선임 잘한 거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숙제를 어쨌든 끝내놓고 또 다음 걸로 넘어가는, 스텝이 넘어가는 이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지. 왜냐면 지금 삼선 매물만 해도 골치가 아파요. 어느 하나 영입하기가 쉽지가 않아.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되고 이제 구단에 리소스를 많이 넣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인력이 됐든 자본이 됐든. 아니 그렇잖아. 카세미로 하나 없으니까 좋은 삼선 미드필더 이거 하나가 빵꾸 나니까 경기력이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이번 여름에 맨유는 이 삼선 영입에 엄청난 리소스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1억 5천만 파운드 얘기가 나온 거죠. 최소 2명 이렇게 뎁스를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숙제를 하나 해결을 하고 들어가는 거랑, 이 중요한 숙제도 해결을 못한 상태에서 다른 문제들이랑 병행해서 이거를 같이 해결하겠다, 이거랑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래도 맨유가 이거는 잘한 게 아닌가. 정식 감독부터 먼저 쳐낸 거는. 그리고 어쨌든 다른 옵션도 지금 마땅치가 않잖아요.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 보여준 감독을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서 프리시즌을 늦게 시작하겠다? 이거에 대한 확신도 일단 없고, 뭐 다른 옵션들, 뭐 투엘, 안첼로티 이런 사람들, 뭐 안첼로티는 지금 국가대표팀이랑 재계약까지 했는데 왜, 투엘은 잉글랜드가 있고, 그러니까 옵션이 없다. 엘리케는 왜 자꾸 엘리케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엘리케가 지금 만들어 놓은 자기의 8위를 놔두고 맨유로 올까? 이거는 많이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옵션도 없는데, 그리고 다른 옵션이 생긴다고 해도 그 옵션 선택에 대한 리스크, 시간의 리스크, 프리시즌 늦게 시작한다,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어진다, 이것도 발생을 하는데, 일단 캐릭한테 맡기고 지금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 이 체제에서 힘을 좀 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적으로 좀 낫지 않나. 그리고 결국 지금 선수단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캐릭을.
뭐 카세미루. 캐릭은 정감을 맡기에 좋은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뭐 브루노 페란데스도 그렇고 뭐 마이누. 캐릭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캐릭을 위해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기. 결국 이것도 캐릭으로 가는 게 리스크가 적고, 그리고 이제 캐릭 정감을 딱 했으니까 같이 이제 삼선 매물이랑 병행해서 코치진 보강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랑 기존에서 잘했던 코치진 뭐 재계약 남기는 거 이것도 하고, 약간 캐릭 스타일 자체가 코치의 의견을 되게 많이 듣는 스타일 같거든? 그거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맨날 이제 우리가 벤치를 보면 홀랜드 코치랑 이제 속삭이면서 얘기하고 피치 바라보면서 의논하고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화면에 잡히잖아요. 이 홀랜드 코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런 코치진에 대한 부분들, 무게 이런 것도 절대 경시하면 안 된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맨유가. 어쨌든 이제 좀 있으면은 캐릭의 정식 감독 발표, 이거에 대한 오피셜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결정을 토대로 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다음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될 첫 번째 스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자고. 화이팅! 다음 시즌 챔스 몇 강까지 예상하시나요? 토너먼트 8강! 야, 우리도 챔스 토너먼트 좀 봐보자. 토너먼트 못 본 지가 되게 오래됐어. 빌어먹을. 그 마지막 챔스가 23년 10월인데 그것도 바이언이거든요? 심지어 이것도 조별리그야. 빌어먹을. 아니, 챔스 토너먼트 좀 보자. 그 쫄깃한 맛 해가지고 1차전은 우리가 원정에서 합산 스코어 몇이니까 우리가 2차전에서는 몇 점을 따야 되겠네? 이런 얘기 좀 해보자, 젠장.